저는 인생 황혼기에 곧 접어드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예전부터 집안 어른들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항상 하셨는데 그 말이 저희 남편에게도 통하는 말인 줄은 몰랐네요. 제 젊은 시절을 다 바쳐서 이 남자와 가정을 위해 정말 헌신을 하며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이 남자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저와 남편은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냈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습니다. 90년대 중반 잘나가는 대기업 해외 영업부 사원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일찌감치 아들도 하나 낳고 정말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았어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들 도움을 받고 대출을 좀 끼긴 했어도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고 소위 남들이 말하는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90년대 당시 뉴그랜저를 타고 있었고 주말이 되면 어린 아들과 함께 서울 근교 드라이브를 하고 맛있는 걸 먹고 정말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죠. 아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저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좋았던 시절이에요.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저와 아이가 충분히 먹고 살고 아파트 대출도 갚고 은행에 적금도 넣으면 이자도 많이 줬기 때문에 돈 모으는 재미가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사시던 분들이 그랬듯이 저희도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고 애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꿈 같은 행복은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렸어요. IMF가 터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남편의 회사도 여러 번에 걸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운이 좋게도 명예퇴직을 피해 갈 수 있나 싶어서 한숨 돌렸는데 얼마 후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통째로 부도가 나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당시를 기억하는 다른 분들도 다들 마찬가지였겠지만 평생 직장이라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생계를 잃어버린 그 막막함이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에는 아직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인 어린아들이 있었고 매달 갚아야 하는 아파트 대출금의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막막했어요. 그때 남편은 급한 마음에 일용직 새벽 인력시장도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배우고 해온 일이 책상 앞에 앉아 사무 업무를 본 것밖에 없어서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몸쓰는 일은 영 재주가 없었습니다. 일용직을 열심히 나갔지만 제대로 돈 벌어서 집으로 가져다 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남녀 구별할 상황도 아니어서 제가 낮에 동네 식당 일이라도 구해서 나가서 일을 하면 남편이 저 대신에 집에서 아이를 보곤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는데 아파트 대출금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은행 이자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저희는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고 친정집이 있는 경기도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남편이 출근할 직장도 없는 상황이라 지방 어디로 내려가든 별로 상관은 없었지만 아무런 생활 기반도 없는 곳으로 내려갔다가는 더 힘들 것 같아서 제 친정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마치고 나니 돈이 조금 남더라고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이 돈 다 까먹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에게 뭔가 장사라도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평생 직장만 다닌 남편과 집안일만 해오다가 식당 보조 조금 해봤던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 적게 들이고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망해가는 동네 책방을 인수해서 운영해보기도 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저희가 헐값에 샀다고 좋아했던 도서대여점은 그 가격에 나온 이유가 다 있었죠. 이미 거의 끝나가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장사 시작하고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있던 수천 권의 만화책과 소설책을 폐지 가격으로 넘기고 가게 자리는 권리금이고 뭐고 한 푼도 못 건지고 망해서 나왔어요. 정말이지 비싸게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과 저는 반년 가까이 집에서만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에 친정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두 번째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수십 년 단골 냉면집이 있었고 거기 사장님들도 너무 나이가 많아서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이셨어요. 장사가 꽤 잘 됐는데 자식들은 식당일 하기 싫다고 해서 물려받을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 사정을 전해 듣고 친정부모님이 우리 사위랑 딸한테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권리금이랑 기술 전수 비용으로 5천만 원까지 지불을 대신 해주셨죠.
첫 번째 장사가 실패했을 때 저희 부부가 가진 돈도 다 써버려서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뒤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남편도 죽기 살기로 덤볐던 것 같아요. 쉬는 날도 없고 가게 문 닫는 날이 우리 부부 죽는 날이구나 생각하고 정말 아침 일찍 출근해서 기술을 배우고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밤 12시 넘어서까지 문을 열어놓는 냉면집은 저희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죽기 살기로 하니까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원래는 물냉면, 비빔냉면, 찐만두만 파는 가게였는데 저희가 메뉴도 더 연구해서 회냉면에 안주로 먹을 수 있는 수육까지 개발했고 쉬는 날 없이 하루 종일 장사를 하니까 생각보다 매출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부부가 장사해서 2년 만에 가게 얻을 때 친정에서 지원해 주셨던 5천만 원도 다 갚았고 일하느라 바쁜 저 대신 아이를 봐주는 친정엄마한테 넉넉하게 용돈도 드릴 수 있었어요. 남편이랑 단둘이 일을 하다가 홀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도 한 분 고용하고 사업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던 사장님 노부부께서는 거의 점심 장사 위주로 하셨고 취객 상대하기 싫다며 술도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부는 돈이 된다면 뭐든지 다 하던 시기라서 밤늦도록 문을 열어두고 술을 팔며 장사했어요. 가게 근처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번화가 술집들이 있었는데 2차로 냉면에 간단하게 안주 시켜서 한 잔 더 할 수 있는 술꾼들의 명소가 되었죠. 얼마나 장사가 잘 되던지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는 항상 가게 밖으로 줄이 이어졌고 너무 바빠서 일하는 직원도 계속 한 명씩 늘려나갔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당시에 저희 부부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매일 밤늦게 파김치가 된 몸으로 집에 들어가서 힘든 줄도 모르고 그날 매상을 세어보고 잠드는 일이 일상이었죠. 하도 장사가 잘 되어 그 다음 해에 길 건너에 냉면집 2호점을 내고 몇 년 만에 매장은 5곳까지 늘리며 승승장구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사를 나오며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들도 그때 제 소식을 듣고 일부러 저희 동네까지 찾아와서 냉면을 먹고 가기도 했어요. 저희 가게 앞에 늘어선 줄을 보며 이 동네 돈은 저보고 다 버는 것 같다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피땀 흘려 장사하면서 번 돈으로 작은 건물도 한 채 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말고 새로 아파트도 한 채 더 사고 나름대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간 고생했던 남편에게 외제차도 한 대 뽑아주고 직원도 많이 늘어서 남편만이라도 일주일에 이틀은 쉴 수 있게 되었더니 이 사람은 친구 만나 골프 치고 낚시하러 다니느라 바쁘더라고요. 가게 안 나오는 건 조금 싫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하자는 대로 불만 없이 따라와준 남편이 고마워서 마음껏 놀러 다니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서도 가게 2곳은 관리할 수 있었고 나머지 한 곳은 군대 다녀온 아들이 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든든했으니까요. 다만 남편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던 남편이었기에 놀러 다니더라도 밖에서 별일이야 있겠나 싶은 마음이 컸어요. 낚시나 골프를 다녀도 항상 제게 친구들과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었고 저도 그런 남편을 그냥 믿고 놔뒀어요. 저는 저대로 가게 일하느라고 바빴고 사실 남편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던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돈 버느라 바빠서 남편에게 전혀 신경을 써주지 못한 것이 우리 부부의 파국의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남편은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놀기 시작하면서 입고 다니는 옷차림도 변하는 등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낚시를 다닌다며 외박도 자주 하고 동창회니 뭐니 각종 모임도 자주 나가더라고요. 그때라도 적당히 하라고 남편을 말렸어야 했는데 남자가 돈이 생기고 밖으로 돌다 보니 결국엔 사고가 터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어느 날 제가 가게 마감을 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이미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 둘만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다 낚시를 다닌다며 외박을 밥 먹듯이 해서 집에 붙어 있는 게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아무튼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니 웬일로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야? 오늘은 낚시 안 갔어?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별다른 일 없으면 내일은 가게 나와서 일 좀 해. 주방에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야. 라고 말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말대꾸도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만 멍하니 보고 있길래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묵묵부답이어서 남편이 나한테 무슨 화가 났나 생각을 했지만 도저히 짐작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밖에서 들어왔으니 세수를 하고 안방에서 옷 갈아입고 나왔더니 며칠 만에 얼굴을 본 남편이 제게 건넨 첫 마디가 우리 이혼하자. 단두 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야. 내가 맨날 일하라고 잔소리해서 그래? 경훈이 장가 가고 나면 해줄게. 몇 년만 더 기다려. 라고 농담을 했는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 전혀 농담이 아니었어요. 나 장난하는 거 아니야. 경훈 엄마, 나랑 이혼해주라. 우리 살 만큼 살았고 당신에겐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야. 근데 나 이제 새 삶을 살고 싶어. 이 양반이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맨날 밤새워 낚시를 하고 술을 하도 마시고 돌아다니니까 머리가 잠시 이상해졌나 싶었어요. 이제야 힘든 시절 다 지나서 아들도 다 키우고 재산도 좀 모아놓고 편하게 먹고 살만한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을 붙잡고 뭐 때문에 이제 와서 나랑 이혼하려고 하느냐 물어봐도 그냥 집에 있으면 속이 답답하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지금처럼 맨날 나가서 놀고 밖에서 낚시하면서 외박하고 다녀도 괜찮아. 근데 우리 경훈이 장가 갈 때 아빠가 있어야 하고 나도 남편이 필요해. 당신이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이대로 살자. 라고 거의 부탁하듯이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여자로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남편이 아무리 제 속을 썩히고 화나게 해도 한 번도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IMF 때 회사에서 잘려서 백수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처음 책방을 하다가 망해서 전 재산을 날렸을 때도 이혼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 없습니다. 잘났어도 내 남편이고 못났어도 내 남편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밑바닥부터 함께 버티고 살아온 남편을 어떻게 버리고 혼자 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남편은 아니었나 봐요. 제가 계속 이혼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거절하자 남편은 결국 제게 숨겨둔 진실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당신과 경훈이한테는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야. 내가 정말 나쁜 놈이라는 것도 잘 알아. 하지만 나 이미 마음 정했어. 날 이해해 달라고는 안 할게. 이혼해주라. 듣고 있는데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허구한 날 밖으로 돌아도 여자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주머니에 돈도 있겠다. 남자들이랑 몰려다니면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외박하면 술집 정도는 다닐 줄로 알았어요. 그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고 굳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남자들끼리 뭐라고 다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제가 배려하고 참아줬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살고 싶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요? 돈 잘 벌어다 주고 놀러 다니는 것 터치 안 하고 마음껏 돈 쓰고 다니게 해주는 마누라가 여기 있는데 남편이 너무 멍청한 소리를 하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혼이고 뭐고 일단 당신이 나랑 끝내고 나면 어떤 년이랑 살고 싶은 건지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납득을 할 수 있으면 나도 이혼해줄게. 그때부터 남편은 정말 저를 설득하기 위해 장장 20분을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으로 황당했지만 남편이 하는 소리를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얼마 전에 남편이 동창회를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첫사랑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2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애까지 딸려서 힘들게 살고 있었대요.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매일 술 먹고 행패 부리다가 나중에는 그 여자와 애한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 하네요. 고생하다가 뒤늦게 이혼하고 혼자서 식당 일해서 돈을 벌며 고등학교 다니는 딸까지 키우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쓰였답니다. 자꾸 신경이 쓰여서 따로 만나 도와주고 같이 밥도 먹고 하다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정이 들고 불쌍해서 그냥 지나치고 잊고 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불쌍한 모녀를 생각만 하면 남편이 밤에 잠이 안 온다는데 어쩝니까? 이야기를 다 듣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이 떠나가라 크게 웃었어요. 애도 있고 가정이 있는 남자가
20년도 더 된 옛날 첫사랑을 만나서 단지 그 여자가 불쌍하다고 조강지처와 이혼하자고 하는 머저리 같은 짓을 한다는 게 생각만으로 너무 웃기더라고요.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애를 낳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는 것도 너무 한심스러우면서 동시에 웃기고 수십 년 결혼 생활이 다 부질없구나 하고 느껴졌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너무 웃겨서 한참을 제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웃기만 하고 있었더니 이 남자가 제 눈치만 살살 살피고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이유로 엄청난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웠으면 속에서 천불이 날 법도 한데 자기가 직접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싶다는 사람한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한참을 웃다가 저도 좀 진정을 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줄게. 빨리 서류 만들어서 가져와. 내가 도장 찍어줄게. 제가 너무나 흔쾌히 남편과 이혼해준다고 하자 이 사람이 오히려 불안해 하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며 제게 괜찮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괜찮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난 당신이랑 그 여자한테 어떠한 이혼 관련 소송도 안 할 거고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줄 테니까 남은 여생은 당신 마음대로 살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재산 분할도 이야기 꺼내길래 당신이 집구석 버리고 나가는 거니까 어떠한 것도 달라고 할 생각 말고 너가 맨손으로 나가서 네 몸뚱아리로 그 여자와 그 여자 딸까지 먹여 살리라고 말해줬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같이 열심히 일했잖아. 부부가 같이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나한테도 내 몫을 나눠줘야지. 첫사랑을 찾아 가정을 버리고 나가면서도 돈은 챙겨가고 싶었나 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법적으로 분쟁이 길어지면 진짜 재산을 나눠줘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현금으로 1억 그 이상은 절대 못 준다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순간 입이 귀에 걸리려고 하는 걸 애써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야.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같이 가서 합의서 쓰고 나중에 뒤탈 없이 제대로 마무리해. 저는 남편이 이대로 나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우리 아들이 혹시나 충격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시간에 아들 보고 집으로 건너오라고 했어요. 아들이 도착해서 저는 아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다른 여자와 그 딸을 데리고 살 거라고 한다.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아들 성격도 저를 닮았는지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오늘 당장 아빠가 집에서 나가더라도 자긴 상관없다고 하네요. 어차피 지금도 저와 아들 둘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고 먹고 살기에 이미 충분하게 돈을 벌고 있었고 그동안 일도 안 하고 배짱이처럼 놀러만 다닌 아빠는 자기도 별로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들까지 이 문제에 흔쾌히 동의를 해주니 이혼은 정말 쉬웠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시간이 무색하게 절차가 별거 없었어요. 일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이혼 여부에 대한 서류 작성하고 또 다른 날 만나서 남편과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일정 기간 다시 생각해보라며 숙려기간을 주더라고요. 처음엔 평생 같이 살던 남편이 없다는 게 약간 두렵기도 했는데 막상 남편을 내보내고 아들과 둘이 속 깊은 대화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 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제 카드를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는 사람 하나 없으니 저는 더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조금 즐겨보라는 아들의 권유로 저도 외제차도 한 대 사고 가게 직원도 더 쓰면서 일주일에 하루씩은 출근하지 않고 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엔 수십 년을 명절 빼고 문 닫은 적이 없고 제가 출근하지 않은 적 없는 가게라 저 없이 안 돌아갈 줄 알고 불안했습니다. 아들의 명령으로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 어디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더라고요. CCTV도 봤다가 가게에 전화해서 별일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가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가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 걱정과는 달리 아들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게 주어진 하루의 휴일날을 뭐라고 보낼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명절이 아닌 날에도 친정엄마 모시고 드라이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수다도 떨고 쇼핑도 다니다 보니 인생이 좀 더 다채로워지고 풍요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식당 주방에서 일만 할 때는 몰랐는데 오히려 하루 쉬고 다음날 출근하면 일하는 게 더 재미있고 신이 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집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느낄 새도 없었어요.
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배웠던 테니스도 하다 보니 운동도 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왜 전 남편이 날이면 날마다 밖으로 나돌아다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1년이 넘게 흘렀고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뜻하지 않게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 양반이 돈 떨어져서 연락을 했나 싶어 받아보니 횡설수설 말을 더듬으며 저랑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냐며 안부 전화를 했더라고요. 요즘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테니스 치고 놀러 다니는 사진을 올려뒀었는데 사진 잘 보고 있다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길래 이딴 헛소리 할 거면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너 마누라랑 새로 생긴 딸한테나 잘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아, 잠깐만. 사실 그게 아니라. 나 다시 집에 들어가면 안 될까?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제게 다시 합치고 싶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집을 떠나 자기 첫사랑이랑 살림을 합치고 살아봤는데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면서 아무리 돈을 벌어다 줘도 원체 두 여자가 낭비벽도 심하고 애 엄마나 딸이나 자기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본다는 겁니다. 정말 이 양반이 어디까지 철이 없는 건지 답답하고 한심하더라고요. 애초에 애딸린 이혼녀를 책임지겠다고 나갔으면 돈이면 돈, 몸이면 몸을 써서 열심히 벌어먹일 생각을 해야지. 돈 많이 쓴다고 이혼한 전 부인에게 1년 만에 전화해서 다시 합치자고 하는 게 상식이 있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어영부영 합칠 거였으면 서로 피곤하게 이혼은 뭐하러 했나요? 자긴 아직 그 여자랑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때 이 양반 정신이 온전치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남편에게 헛소리하지 말고 나나 우리 아들이나 집에 아빠는 없는 걸로 알고 잘 사는 중이니까 이제라도 그 여자랑 혼인신고하고 새로 생긴 당신 가정이나 잘 지키고 살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애초에 평생같이 고생하며 돈 벌어다 준 마누라 버리고 다른 여자 먹여 살리겠다고 나갈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 몰랐네요. 전화 끊고 나서 요즘도 일주일에 2~3번씩 다시 돌아오고 싶다며 연락이 오긴 하는데 짜증나서 차단할까 싶다가 그 인간 하는 이야기가 제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고 속이 후련한 기분이 들어서 전 남편의 헛소리를 자주 들어주고 있어요. 매번 전화해서 어느 날에는 자기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어떤 날은 지금 같이 사는 그 여자 욕을 하며 징징대는 게 정말 우습고 고소하기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빠는 대체 왜 그러냐고 불같이 화를 내더니 자기가 다신 연락 못하게 한다는데 제가 그냥 두라고 했네요. 아직까진 한참 재미있는데 당분간은 그 인간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더 즐겨야지요. 제가 장사를 하면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서비스를 주거나 친절하게 대해주면 고마워하고 자기도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뻔뻔하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큰 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혼한 전 남편은 결혼 생활하는 동안 함께 고생한 제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후자의 사람이었었나 봅니다. 굴러들어온 복을 자기 발로 차버렸으니 이제 남은 인생 피곤할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와서 전 남편과는 절대로 다시 재결합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제게 하는 이야기가 너무 웃겨서 들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재결합을 원한다면 따끔하게 충고하고 연락을 끊어야죠. 이런 한심한 사람을 믿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도 어떤 면에서는 좀 불쌍하네요. 앞으로도 제 인생을 더 재미있게 살 방법이나 생각할 겁니다. 아들과 둘이서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